페이지 220이에요. 자,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리가 변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갑하고 기하가면 소유권이요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권리 변동이라고 하죠. 여기 한번 봐봐요. 갑이 을한테 팔았죠. 그러면 갑의 권리는 소멸하죠. 을의 권리는 뭐한다? 발생하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어떻게 됐어요? 변경했죠. 그것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이 관계를 다루는 것을 권리 변동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이거 혹시 기억나요? 권리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권리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에요?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죠. 이 권리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알겠죠? 이것을 변동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책에는 권리 변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권리 의무의 변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법률 관계의 변동으로 되어 있을 거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다 같은 말이라고. 권리 변동이나 권리 의무의 변동이나 법률 관계 변동이나 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발생하는 것을 사람의 입장, 권리는 발생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발생이 아니고 취득이죠. 그래서 취득이나 득이라고 그래요. 상실이니까 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득실 변경이라고도 얘기해. 발생 변경 소멸을 득실 변경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 소멸이고 주체 변경이고 그다음에 이전적 승격,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럼 권리 변동 어떻게 한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한테 발생한다? 을한테. 어떻게 변경한다? 갑에서 을로. 누구 것이 소멸한다? 갑의 것이 소멸한다. 이 발생 변경 소멸인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보냐? 발생 하나 보고, 여러분 책은 다 나와 있죠. 강의 노트는, 그림 노트는 발생 하나 보고 변경 하나 보고 소멸 하나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따로따로 하나씩.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봐봐. 이거 우리가 발생은요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이것을 절대적 취득이라고 하고, 이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하고, 상대적 취득이라고 하고, 주체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지금 봐봐요. 갑에서 을로 집을 팔면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니까 주체의 변경이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고, 작용의 변경이고. 그럼 작용이란 게 뭐예요? 작용. 그러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효력이라고 해요. 효력. 어려운 말이죠. 작용은 어려운 말이 효력이 변경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좀 봐봐요. 1번 저당권이 좋아요? 2번 저당권이 좋아요? 저당권은 1번이 더 좋죠? 그러니까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거, 그걸 승진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효력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절대적 소멸은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건물이. 그러면 이 세상 누구도 이 멸실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죠?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적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갑이 있죠? 이건 갑의 것인데요, 소유자가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 파는 거예요.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파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럼 갑이 을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걸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뭐가 돼요? 새롭게 생기는 거죠? 을의 입장에서는 발생이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아예 없으면 이 지구상에 누구도 소유권이 없는데 그걸 절대적. 그런데 여기는요 건물이 있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소멸일지 몰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멸이 아닌데 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만 소멸이다. 그걸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볼까요? 여기서 이제 참고해서 발생한 봐봐요. 발생은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있죠. 그럼 원시 취득은 여러분요 우리 민법에 이러면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물권법에 보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소유권에 보면은 우리가 소유권은요, 첫 번째 소유권은요 취득쇼, 그 다음에 선의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라고 해가지고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것이 있고.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 물권법의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 지금은 이거 암기 안 해도 돼. 자연적으로 암기 돼. 아직 우리 물권 안 배웠으니까. 취득쇼,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아까 우리 한번 했었죠. 첨부라고 하는 것은 부합, 혼화, 가공. 가공은 이렇게 물건 만든 것이고, 혼화는 뭐냐면 여러분요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이죠.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이면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혼화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요 부합이란 거 뭐냐? 여러분요 이 벽에 있죠. 벽에 페인트를 가져와가지고 벽에다가 페인트를 발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페인트 긁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다시 페인트 떼내가지고 다른 벽에다 또 바를 수 있어? 없죠. 그걸 부합됐다고 그래. 자, 우리가 벽에다가 벽지를 바르죠. 벽지를 바르면 뗄 수는 있죠. 떼면 다 찢어지죠. 다 찢어지니까 그 찢어진 것을, 다 뜯어진 것을 다른 벽에다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부합됐다고 그래. 됐죠? 부합이란 말. 그럼 부합이란 말 이해하면 되죠. 이해.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환지. 환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바꾸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요, 저기 그 앙숙지고요. 앙숙 삼기 신도시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우리가 왕숙 신도시가 땅값이 보상금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은 나는 다른 땅으로 바꿔달라 이 말이죠. 나는 그냥 보상금 안 줘도 되니 다른 데 땅으로 바꿔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상금은 적지만 나중에 땅은요, 신도시 생기면 땅값이 떨어져. 보통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는 그 땅으로 가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 너 갖고 다른 땅으로 줘 이 말이에요. 그걸 환지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요, 공용징수는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땅을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땅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걸 수용한다고 그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취득이라고 그래. 그럼 이 두 가지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아직. 그럼 잘 암기해. 환지하고 공용징수, 이건 두 가지 암기하라고. 이것은 원시취득이다. 그 다음에요, 건물을 신축하는 거. 신축하면 참으로 내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승계는 이전하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전은 특정하고 포괄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승계취득이죠. 승계취득은요, 여기요, 이전적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설정적이 있다 이 말이죠. 설정적이 있다. 자, 이전적은 또 뭐가 있다? 특정 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다 이 말이죠. 특정 승계는 뭐가 있다? 매매가 있죠.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증여가 있고, 경매가 있죠. 포괄은요, 여기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읽어. 자 보라고. 포괄 승계하고 특정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것이에요. 자, 여기요, 여기 어떤 사람이 산도 있고 빌딩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있어. 여기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는데, 갑이요, 여기 있는 빌딩만 팔고 싶어. 을한테. 어떻게 팔고 싶어? 매매를 해서 팔고 싶어. 그러면 하나를 꼭 찍어서 팔았죠? 그것을 특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포괄.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어. 그러면 이 갑의 모든 재산이 다 누구한테, 한꺼번에 누구한테 간다? 을한테 간다 이 말이야. 을한테 한꺼번에 을한테 가버려. 갑의 재산이 한꺼번에. 아버지가 죽잖아요. 등기 안 해도 다 갑으로 을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망이라는 하나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올라면 하나하나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특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사망하면요, 한꺼번에 아버지 재산이 나한테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포괄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전하고 설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봐. 귤이요, 8조각이 이렇게 있어요. 8조각이. 귤이 8조각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중에서 일부만 너가 먹어라 이 말이야. 일부만. 그걸 설정한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요, 내가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3층짜리 1층만요,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1층만 전세를 줘. 전세를 줘. 이걸 전세권 이전이라고 그래, 설정이라고 그래. 내가 3층짜리 집이 있는데 1층에 들어와서 잠만 자라 이 말 아니에요. 전부요,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니까. 이해됐나요? 알겠죠? 엄마가 딱 들어갔더니요, 귤을 하나를 딱 까더니 엄마 자기 반만 먹고 나만 반만 주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설정했다고 그래. 아빠는요, 갔더니요, 귤 다 먹으러 다 주죠? 다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대로 너 다 가져. 그걸 뭐라고 한다? 이전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하죠? 집을 사고 팔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란 사람의 집이 내 앞으로 그대로 다 오죠. 등기하면은. 그걸 소유권을 설정했다고 그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그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전했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용어를.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좀. 그럼 봐봐요. 부부간의 사랑은 이전이에요, 설정이에요? 몰라? 그냥 부부싸움 왜 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 잘못해주니까 그래? 잘못해주니까. 너는 나한테만 잘하는 거 아니고 옆집에 아가씨한테도 잘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너가 나한테 사랑을 다 쏟았어, 조금만 쏟았어?
조금만. 내가 그러니까 어디요? 불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부부는 설정이에요. 자식한테는 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한테는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게 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무슨 관계예요? 이전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부부 간에는 뭐라고 그래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부싸움하고 있는 집에 가면은 설정적인 관계는 알겠는데 좀 참아라, 이렇게 해야지. 너가 왜 더 잘해주지? 그런 말 하지 마. 어차피 부부는 설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 못한다. 부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잘 아는데도 못하는 부분이 꼭 생겨. 무슨 관계니까? 설정적이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내 자식이 아무리 이러면 이춘지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 이춘지 엄마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남들이 다 당신 아들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하더라. 걔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이춘지 엄마가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춘지가 뭐예요?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아니에요. 그 집 엄마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알겠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뭐다? 이전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그랬으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다르다, 이 말이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뭐다? 설정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고? 이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옆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 책은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자, 봐봐. 매매는 뭐죠? 매매는 뭐다? 특정이면서 꼭 찍으니까 특정인데, 특정은 어디에 속한다? 이전에 속하고, 이전은 어디에 속한다? 승계에 속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을 때 매매는 특정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취득이다.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하냐? 매매는 특정 승계다. 1번 매매는 승계취득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매매는 이전적이다. 다 같은 말이라고. 아까 내가 이렇게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남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 이전적에 특정과 포괄이 있고, 특정에 매매가 있죠. 매매는 특정이고 특정은 이전이니까. 이해됐죠 지금? 그럼 여기는 상속은 뭐다? 포괄이죠. 포괄은 어디에 속한다? 이전이죠. 이전은 어디에 속한다? 승계죠. 그러니까 매매하고 상속은 여기에서만 차이가 있죠.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 한번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상속은 이전적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어. 무식한 사람들 몇 명이서. 상속은 포괄 승계다, 왜 이전이냐고. 알겠죠? 아주 단순한 그림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기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상속은 포괄이고, 포괄은 이전이고, 이전은 승계취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하면 돼.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정은 봐봐. 소유권에 저당 잡아. 이러면 봐봐요. 우리 집에다가 돈 빌리고 저당 잡죠. 그럼 여전히 이 집은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어요? 아니면 은행 직원이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당을 잡아도 내가 여전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당 잡았다 해서 내가 다 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이전이다, 설정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 중에서도 친한 친구가 있고 친하지 않는 친구가 있죠. 친한 친구한테는요 뭘 요락해서 다 주죠. 친하지 않는 친구는요 귤 딱 쪼개가지고 반만 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다? 설정. 야, 너는 왜 이것만 줘? 그러면 너하고는 별로 안 친하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설정적 관계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다 준다, 조금만 준다, 조금만 준다, 설정. 다 준다, 이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참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보는 거예요. 봐봐. 참고는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죠. 매매 봐봐요. 매매는 뭐다? 매매는 뭐? 특정. 그 다음에 뭐? 이전. 그 다음에 뭐? 승계. 상속은요? 포괄, 이전, 승계.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전적하고 승계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러면요, 상속은 이전적이다, 매매는 이전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에 딱 나왔는데 다음 중에서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상속은 이전적 승계, 매매는 이전적 승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상한데 상속과 매매는 뭐가 다른데? 그러면 큰일 나. 그건 어디서 다르다? 어디서? 포괄이냐 특정이냐 써서 다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이 발생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이 발생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봐. 여기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 알겠죠? 그럼 뭐가 나온다? 매매가 나온다. 매매는 승계 취득이잖아요.
원시취득은 1번, 2번, 3번, 4번 도안. 승계취득이 아니야. 알겠죠? 승계취득이 아닌 것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뭘 찾는다? 승계취득. 승계취득이 아닌 것은 뭘 찾는다? 원시취득. 그 다음에 여기요, 매매는 특정이고 매매는 포괄이 아니다. 상속은 포괄인데 상속은 특정은 아니다. 하지만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이전.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승계. 이해되셨죠? 그렇게 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어야 돼. 여러분 책 한번 봐봐. 책을 한번 보면 222표 보면 여러분 이 책만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냐고. 무엇을 묻는지를 모른다고 책은. 그러니까 먼저 그림을 보고 나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거기 원시취득 봐봐. 시효취득, 선의취득 쭉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쪽 끝에 보면 환지, 처분, 공용지수 까맣게 해놨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신축하고. 승계취득은요, 이전하고 설정인데 이걸 뭘 왜 이렇게 해놓은지를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 모른다고. 아시겠죠? 표를 먼저 보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전은 매매다. 특정은 매매. 포괄은 상속. 그 옆에 써놨잖아요.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고,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다.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보는 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 이것을 뭘 묻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림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두 번째로 이제 변경이죠. 변경은 뭐가 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인데 여기서 주체 변경은 시험이 잘 안 나와. 갑이 주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내용은요, 양적하고 질적. 양적은 뭐죠? 봐. 1층짜리 건물이 2층을 더 증축을 했어. 그러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커졌죠. 2층인데 2층이 불타버리고 없어. 그럼 줄어들었죠. 그걸 양적이라고 그래. 자, 봐봐요. 우리 집이 2층인데 전세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나중에 전세가 나갔어. 나가면 어떻게 다시 늘어났죠. 이걸 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적은요, 질적이라는 것은 뭔 얘기하냐? 포도. 이런 포도가 썩으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발효됐단 말이 무슨 말이요? 썩었다는 거지 뭐예요? 알겠죠? 좋은 말로 발효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포도가 썩으면 포도주가 되죠. 그걸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고 완전히 화학 반응을 했죠. 화학 반응해서 그것을 우리는 질적인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자, 물건이 멸실됐죠. 물건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집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멸실은. 그랬는데 이것이 손해배상으로 바뀐 거예요. 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요, 첨부, 증축했다. 증축. 이런 것은 양적이에요. 작용이란 게 뭐예요? 작용은 뭐라고 하는데, 작용은 효력이라고. 효력. 2번이 몇 번으로? 1번으로 손이가 승계.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져. 그것을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에서, 임대차는 원래 채권인데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채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작용이다. 작용은 뭐다? 효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멸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건물 자체가 없어졌어. 건물이 쓰러지고 없어지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절대적 소멸이다. 멸실되면. 물론 물상대가 있어가 나중에 얘기하고, 상대적은요, 집주인만 바뀐 거죠. 아까 했죠? 갑에서 을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갑에서 을로 바뀌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없어졌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뭐를 했어요? 발생했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없어진 거지 을의 입장에서는 없어진 게 아니죠. 그걸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적이다. 이렇게 주체만 병인되는 거 상대적. 이렇게. 근데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 상대적도 시험이 잘 나와.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권리변동 문제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요, 법률 효과가 결과죠. 법률 효과를 권리 변동으로 나타낸다. 이게 뭐죠? 여기 이거죠. 봐. 여기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받죠. 대금하고 등기를 법률 효과를 가져. 이 법률 효과. 그래서 법률 효과를 가져면 어떻게 돼? 갑이 을한테요, 대금 받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은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죠. 즉 뭐냐? 우리가 이거 법률 효과는
결국은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자 2번은 우리가 아까 뭐랬냐 수용은 뭐다? 원시취득. 아까 징수 공용징수 수용이라고 그랬죠. 수용은 원시취득이죠. 봐봐 협의라는데 협의란 말은 뭐죠?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 그럼 계약은 뭐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계약은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계약으로 하면 승계취득. 처음으로 취득하면 무슨 취득? 원시. 이런 봐봐.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최초로 인격권을 취득을 해요. 엄마는요 그 아이의 뭐가 되죠? 친권자가 돼요.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취득? 원시취득. 이렇게 얘기해. 3번 아까 말했죠. 교환, 매매교환은 특정 승계면서 무슨 승계? 이전적이고. 알겠죠? 자, 상속, 포괄유증은 뭐다? 승계. 상속하고 포괄유증은 똑같아. 상속하고 포괄유증은 뭐다? 일단 포괄승계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승계취득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자 아까 물건이 뭐로 바뀌었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이걸 뭐라고 한다? 포도가 뭐로 바뀌었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무슨 변경이라고 한다? 질적 변경. 질적은 내용의 변경 속에는 질적 변경하고 양적 변경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질적 변경은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채권이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한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작용을 뭐라 한다? 효력이 좋아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5번 권리가 이런 봐봐. 주체가 변경된다는 말은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을로 바뀌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절대적 소멸은 건물이 뭐한 것이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돼? 상대적으로 해야 돼? 상대적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한 번 듣고 이것을 알려면 조금 힘든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복잡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편면적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책이 나오니까 나중에 그림 노트를 볼 때 암기를 할 때 이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승계취득 이런 봐봐. 승계취득은 뭐에 반대예요? 원시취득. 아까 우리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하고 비교했죠? 알겠죠?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원시취득은 뭐가 있다?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등, 매장물 발견, 첨부, 부합, 혼화, 가공, 공용징수, 환지첨 이런 것이 있어.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직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지금은 관계없고. 자 이제 봐봐. 여기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상속, 환지, 신축, 공용징수. 아까 환지하고 공용징수는 최근에 이게 감정평가사예요. 작년 감정평가사.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원시고, 최초로 신축하면 원시고, 신축하니까. 선점, 무주물 선점. 여기 산토끼를 제일 먼저 잡았죠. 원시죠. 처음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요 상속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죠. 아버지 것이 내게 되니까 원시예요, 승계예요? 승계죠. 누구한테 넘겨받았으니까 승계죠. 아버지 거였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내 것이 된 거잖아요. 그냥 있었던 것이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승계죠. 처음으로 취득한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됐죠? 건물을 맨 처음에 내가 지었어. 지금까지 소유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걸 뭐라고 해? 원시라고 하는 것이고. 산에 있는 산토끼 주인이 있었어? 없었죠. 내가 처음으로 잡았어. 선점. 처음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내가 뭐한다? 원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몇 번이냐, 정답 암기하면 여러분요 15년 공부해야 돼. 정답이 뭐냐가 아니고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그 말은 뭐가 아닌 것은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그렇게 묻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인데, 자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법률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가 뭐냐고.
아까 우리 했었어. 법령이는 의사표시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됐죠? 다시 시작. 법령이는 종류가 세 가지다. 의사표시에 따라서 뭐?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다시 시작.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런데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뭐다? 계약이죠. 계약을 가지고 봐. 그러니까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알겠죠? 그러면 법률행위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이 성립한다는 건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고, 계약을 체결한다. 체결한 것이 효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다시 법률행위의 성립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이란 말이고, 효력이란 말은 체결한 것이 효력을 발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봐봐. 자, 그림부터 10페이지를 보시면 돼. 자, 갑하고 술이 많지 않은 갑이요 17살짜리하고 계약을 해. 알겠죠? 저 친구가 16살인가 17살인가 모르겠네. 16살이지 16살로 바꿔. 알겠죠? 자요. 저 지금까지 강의를 한 것 중에서요 2살짜리가 들은 적은 있긴 있어요. 엄마 따라와가지고. 알겠죠? 그런데 16살이가 강의 듣는 건 처음이에요. 16살이죠? 그럼 이거 만취자죠?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16살짜리가 지금 강기업으로 계약을 한단 말이야. 할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 할 수 있다니까요.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16살짜리가 저 친구요 가가지고 자기 옷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사 안 사? 사잖아요. 사 안 사? 사지. 그것도 계약하잖아요. 화장품 가서 올리브영 가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계약이잖아요.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봐봐요.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요건 원인이죠. 이 원인 중에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 계약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에 속하죠. 먼저 법률행위는 성립이란 말은, 법률행위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성립이란 말은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그건 불성립이라고 그래. 이런 불성립 그러면 꽝이야. 이건 꽝. 이건 따질 필요 없어. 이거는 우리가 법령이가 불성립하죠. 그럼 민법에서 적용을 하지 않은 대상이 아니에요. 성립을 했죠. 성립을 했으면 이제 효력을 보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갖추었으면 유효고, 갖추지 못하면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다시요. 봐봐. 지금 여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다? 여기 효력에 따라서 세 가지.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나는. 그러면 지금 법령에는 오늘 모두 몇 가지야? 6가지죠. 의사표시, 말로 한 거에 따라서 뭐가 있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죠. 효력에 따라서 뭐가 있다? 단독, 유효, 무효, 취소. 다시 우리는 의사표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뭐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 자,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의사표시에 따라서 뭐? 단독, 계약, 합동행위. 효력에 따라서 뭐가 있어? 유효, 무효, 취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조건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는 것이냐, 따질 때 이렇게 따져. 먼저 성립을 했냐 안 했냐, 효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성립하면은 효력을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 이제 이걸 봤으면 먼저 우리가요 다 볼 수 없으니까 성립 요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볼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봤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요 성립은 했으나 효력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을 갖추지 못하면 뭐다? 무효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봐. 무효행위 추인할 때 무효나, 무효행위 전환할 때 무효나, 일부 무효나. 무효라는 말은 언제 나온다?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성립 안 하면은 유효, 무효, 취소란 말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효라는 말은 성립을 전제한다는 말은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유효, 무효, 취소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립 자체를 하지 않으면은, 성립 자체 하지 않는다? 이것을 불성립을 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다. 무하고 무효는 전혀 달라. 무효는 뭐냐?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고, 뭐는 있다?
뭔가는 있는데, 알겠죠? 뭔가는 있어. 그게 뭐다? 성립을 했는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효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뭔가가 있죠. 뭔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무효행위를 전환시킨다,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무효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다.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립이라는 말은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이라는 말은 99%는 이 말이에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돼. 이런 아까 말했죠. 법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야.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누구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갑하고 을하고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 다음에 목적을 아까 말했죠. 법률 효과. 우리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법률 효과. 대금하고 등기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 다시. 이러면 우리가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의사표시만 있어야 된다. OX, X라고.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가 되려면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고 해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다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여러분 봐봐.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내가 일반적이란 말은 99%는 이 말이에요. 99%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혼인 볼까요? 혼인은요, 자,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혼인이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목적은 동거를 해야 돼요. 혼인은 동거의 목적. 한 사람은요, 청혼을 하고, 한 사람은 뭐죠? 내 애를 낳아도 알았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혼인인가요? 그럼 아니에요. 혼인은 반대, 결혼식 105번 해도 필요 없어. 결혼식 안 해도 돼. 뭐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지 혼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있어도 필요 없어. 혼인도 계약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몇 명이요? 그러니까 계약이죠. 2명이니까. 2명인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학원에서 강의 들으려고,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한 명 학원 을 2명이죠. 그러니까 계약이죠. 그러면 강의 들을 수 있지. 강의 듣기 위해서 나하고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아직 나하고 혼인신고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혼인신고 안 했다잖아요, 나하고. 안 해도 강의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99%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특별한 계약의 경우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모두 있어야 돼.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모두 있어야 돼. 혼인 신고도 있어야 되고, 법인이 설립하려면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모두 있어야 되고, 등기라든가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질권이면 질권은 전당포에다가 반지 맡기고 돈 빌리는 거죠. 법인은 전당포에다가 반지 맡기고 돈 빌리려면 반지를 맡겨야 되죠. 그리고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돈 빌릴 때 반드시 반지 맡겨요? 아니 오늘 돈 없다고 내가 자기 집에 갔는데 돈 없대. 그냥 택시비 만원 빌려달래. 만원 빌려줬어. 빌려주고 내가 거기 귀걸이 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물건을 맡기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어디 갔을 때? 전당포 갔을 때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을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우리는 99%는 뭐만 있으면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 시작.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유언의 경우는 방식이고, 혼인 5가지만 해. 다른 거 안 돼. 먼저 말로 해. 구술을 할 수 있고, 자필 증서를 할 수 있고, 공경 증서를 할 수 있고, 공경 증서 녹음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요, 이렇게. 자, 이걸 특별히 이런 것이 다 갖췄으면 우리가 뭘 한다? 성립이고,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이고. 자, 이제 성립했죠? 다 갖췄다 해봐. 불성립은 더 이상 갈 필요 없죠? 성립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간다? 효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요건을 이제 봐. 다음 주에서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 일반적이고 특별히 있죠. 그럼 이거 5가지인데 이건 여러분 좀 암기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일정한 방식이 있어. 요식이라고 그래. 일정한 방식, 요식.
알겠죠? 다른 것들은 방식이 없어도 돼. 그런데 이것은 방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유언, 혼인, 법인 설립, 어음행위, 질권 설정, 이것은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돼. 나머지는요,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방금 요식행위를 뭐라고 한다? 특별 뭐다? 성립 요건이죠.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위반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 5가지. 아까 말했어요. 여기 대리권 수요. 대리권 줄 때는 반드시 뭐죠? 대리권을 줄 때는 반드시요. 우리가 위임장을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반드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요식이라고 그래. 아까 우리 말했죠. 대리권 수요는 3가지. 의사표시다. 2번째 불요식이다. 3번째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비출연행이다. 출연행위는 뭐죠? 내 재산은 다운이고 상대방은 업돼야 되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비출연이고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불요식이고 그건 뭘 한다? 말로 하는 거죠? 의사표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는 3가지. 의사표시, 불요식, 비출연행위. 알겠죠? 시험에 나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죠. 아까 우리 성립했으니까 이제 뭐죠? 효력이죠? 자, 효력일 때는 봐. 예를 할까요? 봐요. 저 친구가 몇 살이었죠? 16살이죠? 그럼 16살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16살짜리가 계약할 수 있으니까 계약할 수 있다니까요. 계약해 16살도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그 16살짜리가 권리 능력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출생해서 사망하기 전까지 여기 출생하면 권리 능력이 있고 사망하면 없는 거예요. 사망은 맥박이 심장이 뭐죠? 우리 뭐 영화 보면은 의사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가요. 10시 34분에 운명하셨으면 이렇게 하죠. 심장사를 얘기해. 심장이 멈췄을 때 사망이라고 그래요. 출생은 뭐냐?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배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거 뭐가 다르냐? 형법에서는 엄마가 애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하죠. 애 낳기 위해서. 그러면 형법에서는 그때부터 사람을 봐.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만약에 엄마가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죠. 그럼 낙태죄라고 하죠. 낙태죄는 처벌 안 해, 우리나라. 그런데 엄마가 진통을 하고 있는데 애를 죽이죠. 그걸 살인죄라고 그래. 왜냐? 진통할 때부터 사람으로 봐. 형법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엄마가 애기 진통하는데 죽이면 큰일 나요. 애를 뭐 발로 찼다. 그러면 술 마시고. 그건 살인죄예요. 그런데 아직 엄마가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 9개월밖에 안 됐어. 뱃속에 있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였다. 그건 낙태죄라고 그래. 응? 자, 2번째. 그런데 민법은 아니야. 민법은 뭐냐? 민법에서 사람은 뭐냐? 엄마의 자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애를 거꾸로 매달고 엉덩이 때리죠? 그럼 애기 울어 안 울어? 울죠.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나도 나는 거 안 봤어. 여기 애 거꾸로 매달라고 엉덩이 때려 안 때려? 때리죠. 그러면 애기 울어 안 울어? 울죠. 그때부터 사람인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언제까지? 심장이 멎을 때까지. 그럼 여러분요, 지금 내 강의 듣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 내 소리 들리겠네? 그럼 살아있네? 여러분은 권리 능력이 있는 거 대단하죠.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 권리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권리 능력이 있으면은 의사 능력이 뭐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말하다 보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 말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걸 의사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건 무효인 거예요. 술이 약간 많지 않은 사람. 뭐라 그래?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내가 비밀 얘기한다고 하면서 목소리가 술이 취해서 너무 커버려. 그럼 온 동네 포장마트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버려. 그 사람은 비밀이라는 말을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하고 있죠? 그것을 무슨 말인지, 비밀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을 하고 있어. 의사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은 뭐다? 그것은 무효가 돼.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 친구 봐봐요. 저 친구는 지금 몇 살이라고 그러지? 16살. 그러면요, 행위 능력이 있으면 유효인데요, 저 친구는 행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그럼 저 친구를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제한 능력 만 19세인데 1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예요. 저 친구가 계약한 것은 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소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뭐 살아가죠? 절대 사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저 친구 뭐를 한다? 취소할 거니까. 계약해놓고 취소해버리니까. 알겠죠? 그러면 아빠 데려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자, 3가지. 피성년이 있고 피한정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자, 봐봐. 결여돼 있고 부족하다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좀 치매에 걸리신, 드라마 같은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보면 밥 먹고 나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누구세요? 이런 분들 있죠? 그분은 피 한 장이라고 보면 돼. 약간 부족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요, 아예 가족도 아직 못 알아본 사람들 있죠? 그걸 뭐라 한다? 피성년이라고 보면 돼.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치매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조금 심하신 분은 피성년. 그러면 조금 어떤 데 가끔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있죠? 피한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이해하라 이 말이죠. 시험에는 피성년, 피한정으로 나오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제한능력자라고 그래.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취소로 해. 근데 거의 시험은 뭐로 나오냐? 미성년자로 나와. 미성년자로.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목적. 우리가 목적은 뭐죠? 목적은 등기하고 뭐죠? 대금이죠. 등기하고 대금. 이 등기하고 대금은 확정이 돼야 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돼? 계약할 때가 아니고, 이런 봐봐. 이런 분양계약 해야 안 해? 분양계약. 오늘 분양계약 했는데 오늘 건물 있어 없어? 없죠. 3년 뒤에 분양이죠. 거기 그 입주하는 거 몇 년 만에 입주했어요? 분양 받고 몇 년 만에? 한 3년 만에 입주했죠? 아니요. 2년? 입주권을 사가지고. 그래서 몇 년 됐어? 몇 년? 1년 7개월. 1년 7개월 만에. 오케이. 1년 7개월 만에 입주했죠? 그러니까요, 내가 입주권을 샀는데 1년 7개월 만에 입주했으니까 입주권을 살 때부터 1년 7개월 때까지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이 1년 7개월 뒤에 입주 가능하면 이렇게 약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건물을 완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완공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목적은 가능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요, 봐봐. 내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 야, 우리 결혼하자.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 나한테? 알았어요. 그럼 우리 그러면 달나라에 가서 삽시다. 달나라. 지금 달나라 가는 나라 있어 없어? 있긴 있어. 있긴 있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있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죠. 그걸 뭐란다? 나는 너 싫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걸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그 가능한 것이 법에 적법해야 돼.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사회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우리 법에는 처벌 두면 된다 안 된다? 처벌 두면 돼 안 돼? 안 돼? 법에는 없어. 법에는 처벌 두지 말란 말 없어. 우리 법에는 처벌 두는 것은 적법인 거예요. 알겠죠? 법에 첩두지 말란 말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이지. 그게 법에는 없어도 우리 현재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 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 일부 일처제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도 문명 국가에서는 다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법에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한 여자가 5 남자를 거느리면 안 된다. 이거 법이 없어. 그럼 여러분요, 여자분들 능력 있으면 한 5 거느리면 돼요. 그것이 법에는 적법하다니까요. 법에는 위법하지 않다니까요. 법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뭐한다?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아무리 적법해도, 즉 법에는 위반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라니까요. 하나라도 없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그래서 4가지 중에 비진리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가 되고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자,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없은 것은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자, 시작. 확정, 가능. 순서 들어야 돼.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가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돼.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돼. 비진의하고 통정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하고. 그럼 착오했다,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대상 아니죠. 통정했단 말은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짜고 거짓말했다, 허위로 했다. 비진이란 말은 상대방한테 농담했다는 거죠. 나는요 우리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되게 좋아하면서 야, 너 저 사람 좋아하니?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면서 아니 나 싫어하는데 이렇게
자기는 좋았는데 싫다고 얘기해. 속에 생각하고 반대로 얘기하죠. 진이가 뭐냐? 진이는 내 진실이에요. 표시는 안 좋았는데 그랬죠? 근데 마음속에 생각을 진짜 좋아해 안 해?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싫다고 얘기했죠. 그걸 비진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선한 거짓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그것을 비진이다 이렇게 이해. 나중에 설명을 해. 다시 설명하면 기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까?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취소를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 3개. 뭐?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알겠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은 취소.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은 무효. 자, 그러면 이제 특별만 보면 돼. 특별. 자, 이제 특별은 뭐가 있다? 특별은 먼저, 여러분 봐봐요. 저 친구가 학원 올 때 누가 왔냐면 자기네 아빠하고 같이 왔거든요. 왜냐면 저 친구는요,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취소니까 나는 저 친구가 혼자 오죠. 그럼 계약 안 받아요. 왜? 어차피 취소할 거니까. 근데 누가 왔다? 아빠가 왔거든. 아빠가 대신했거든요. 아빠는 뭐란다?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친구는 계약할 때 대리인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성년이죠. 대리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대리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대리인이 해서 직접 했어요? 직접 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근데 저 친구는 자기는 아빠가 오셨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대리권이 필요할 때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할 특별한 경우에만 이걸 대리권 존재. 여기에서 대리권은요, 양이 많아. 지금까지 연속 지금 3, 4년 동안 3문제, 4문제가 나왔어. 올해는 4문제가 나왔어. 대리권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민법 총칙에서 지금 10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대리권에서 4문제가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돼.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 조건이 뭐죠? 이거죠. 너 아마요, 저 친구는 자기네 아빠가요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뭐 이런 말 했을까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합격하면 차가 나와야 되죠. 조건이 뭐요? 차를 가져오려면 조건이 뭐요? 뭐가 있어야 돼? 합격을 해야죠. 그걸 조건이라고 하죠. 기한의 도래, 기한의 도래 이렇게. 알겠죠? 기한의 도래가 뭐요? 야, 우리 만날래? 크리스마스 날 만나자. 크리스마스 날. 아직 크리스마스 날이 아직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아직 안 돌았죠? 야, 우리 10월 24일 날 10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걸 기한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기 유언은, 내가 유언은 썼다 해서 유언이 아니라고 했죠? 유언이 되려면 유언자가 뭘 해야 돼? 죽어야 돼. 사망해야 돼.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해. 여러분, 모든 것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죠. 유언의 경우는 사람이 죽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만 있다. 암기. 대리권이 존재할 것, 허가가 있을 것, 조건, 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다시 시작. 대리권이 존재.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조건, 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런 것을 특별이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물어? 일반적인 걸 묻는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물어? 성립 요건을 묻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죠?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거. 그럼 뭔 요건을 물어봐? 성립 요건을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이 있고, 조건, 아까 조건 했죠? 특별이죠? 그 다음에 적법성, 일반적이죠? 토지거래 허가, 아까 했잖아, 허가. 이런 것은 다 효력이죠? 농취증이라고 그래.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것은 계약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등기하러 갈 때 필요해요. 등기하러 갈 때. 여러분, 등기하러 가죠? 그럴 때는 농지 샀죠? 농지 살 때는, 계약할 때는 아무 필요 없어도 돼. 저거 언제 필요해요? 등기하러 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없어도 돼. 그래서 농취증, 이게 시험에,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알겠죠? 2번이나 시험에 나왔다고. 농취증.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해.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럼 효력 발생이 뭐다? 효력 발생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리권이 있을 거, 토지거래가 조건 성취 있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럼 이것도 앞에는 또 뭔가 있어. 이거 앞에는 아까 방금 앞에가 적법성이라고 나왔죠? 여기 적법성이 있잖아요. 적법성도 효력에 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 아닌 것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될 때마다 보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어려운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뭐가 나오면 다음 주부터 목적부터 시작해. 목적부터. 알죠? 목적에서는 한 문제에서는 두 문제가 나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무조건 시험에 나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 문제, 두 문제. 여기 의사표시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시험에 딱 배당이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공부 시작한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부가요.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지금 오늘 했던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왜냐? 이 우리 민법을 다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부도 시작도 안 했는데 민법 전체를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거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잘게 쪼개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금방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민법 총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야간반은 주간반은 물권법을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여러분 꼭 그 일요일 날 집에서 꼭 그것을 주간반이 공부하는 거 꼭 한번 봐서 왜냐하면 민법이 공유에서 공부의 반이에요. 반.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 있죠? 이 공부의 반이 민법이라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집에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와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물권법을 공부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다고요. 이해됐죠? 이거 끝나면 여러분 이제 물권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됐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요 11시 정도 끝나야지만이 강의가 끝날 거예요. 11시 정도. 아시겠죠? 자, 어제는 전번주는 10시고 오늘 10시 반이죠? 이제는 앉아있는데 준비가 다 끝났죠? 다음 주부터 11시에 돼야지 끝납니다. 민법은.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